너하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용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탄핵이 소추됐던 그 이상민 장관이 지금 직무에 복귀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양반이 167일 만에 돌아왔죠. 예, 그렇습니다. 수해 났을 때도 와야 되는데 이게 탄핵 때문에 네. 어떤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그쵸.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어 가지고 이게 수해에 좀이라도 어떤 문제가 됐던 것은 이걸 탄핵시킨 민주당의 책임이 좀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불필요한 소모성 정쟁으로 자연재해 사태에서 이 재난 상태인데 그 대통령도 그리고 해외에 순방 중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부재인 상황에서 당연히 안전부 장관이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됐었는데 이 민주당 때문에 그 역할을 하지 못했죠. 네. 아니 이게 헌법재판소에도 9대 0으로 기각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쵸. 민주당은 사과했나요? 안 했죠? 그 사람들이 사과하는 사람들입니까? 돈 벌어서 사과를 한 박스씩 사다가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 같아. 민주당 돈 아깝습니다. 네. 썩은 사과. 네. 이렇게 그 국민에게 피해를 준 민주당은 당연히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죠. 네네.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국정 중단의 책임, 그러니까 정쟁의 헛발질로 인해서 국정을 중단시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월호 이후에 재난이 더 많아졌어요. 그건 뭐냐? 모든 재난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이제 정쟁으로 몰고 가가지고 근본 원인에 대해서 분석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악마화시켜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속셈 때문에 하여튼 이 어떤 취약 지역에 있는 국민만 죽어 나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저질 정치 때문에 피해는 국민이 다 오롯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돌아오면서 이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이거 167일 만에 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탄핵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9대 0으로 부결된 거는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성해야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진보판가 뭔가 그쪽도 많다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황당하니까 기각이 당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억지로 한 겁니다. 그러면 167일간 일 못하고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항상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참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정치를 우리는 소위 저질 정치, 맞습니다. 이렇게 삼류 정치,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난 정부부터 잘못된 관행을 꼭 끊어내고 좀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재난마저 정쟁화하는 것은요, 정말로 국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또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참 그 재판장에서 부부싸움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사랑과 전쟁이라고 여러분 보셨나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저는 그런 건 또 처음 들어봐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화영 부지사가 진역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라도 살라고 이재명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바른 말 하니까 민주당과 이화영 부인이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막 변호인도 해임시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변호인은 자기 변호하는 사람을 조력해 주잖아요. 이것을 이화영이 모르게 해임시켰어요. 그리고 재판 때 이재명이한테 300만 불 갖다 준 거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인이 정신 차려라. 네. 아니. 근데 그 이화영 부인이 아마 좀 개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 네. 인연과 편향성으로 묶이면 6.25 때도 뭐냐면 가족끼리도 고발하고 네. 친인척끼리도 고발했어요. 부부끼리도 네. 자기 이념 상향에 좀 안 맞으면은 네. 이렇게 몰아붙이고 네. 넘탓을 해요. 이화영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 이화영이가 검찰 독재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네. 감금되고 사실상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자 이거 구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탄원을 여보세요. 이화영이가 변호인 면회를 180번 했어요. 그쵸. 가족 지인 면회를 50번도 더 했어요. 그래서 매일 면회와 특별 면회를 수시로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누가 두드려 팼습니까? 그 일반적인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수감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접견을 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좀 특별 대우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특별 대우에 네. 변호사 180번, 가족들이 50번 위원회를 했는데 네. 아니 언제 두드려 패냐고요? 언제 고문을 당하냐고요? 거짓말이죠.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진역 가면 이렇습니까? 저도 진역을 가봤죠. 옛날에 85년도에 예. 이렇게 면회를 변호사가 180번 찾아오고 가족들이 50번 찾아오고 이거 못했어요. 그 짧은 이거 특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짧은 기간 동안 180원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것도 겁니다. 전부 네. 또 검찰 조사 받을 때 촬영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네. 법정에서 지네 남편한테 네. 정신 차려라. 너 맞간 거 아니냐. 네. 아니 이게 얼마나 코미디예요. 아무리 이재명을 지키려고 네. 남편을 진역 많이 살려서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게 네. 이게 인도주의입니까? 이게 폐륜 아니에요? 근데 그 민주당에 좀 재미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 이제 조국 부부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좀 그래도 반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지네 아들 딸 살리려고 네. 요새 좀 반성하는 척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들 딸 살리려는 게 아니라 본인 총선 나가려고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래요? 네. 그렇지. 옛날 이재명이가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막 내가 얘기하니까 네, 진짜 그쵸. 존경한 줄 알고 있더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자기 아들도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했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도 네. 요번에 이상민이 이렇게 저 어디요 9대 빵으로 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으면은 네. 거짓말로라도 국민한테 민주당은 사과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정치가 네. 저질이라니까 국민들이 막 고혈압을 막 올라가게 해요. 소송해야 되겠어요. 그냥 네. 열받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원래는 그 이제 공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이 60원이 더 높았었다고 합니다. 9,920원. 예, 그런데 이 민노총 때문에 60원을 더 낮게 받아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목리부리다가 네. 실리를 놓쳤는데 네. 만약에 이런 경우면 일반 회사라든가 다른 조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직사회에서는 이거는 그냥 그 징계감이에요. 징계. 퇴사해야죠. 아니 자기들이 네. 뭐 저임금이 허덕이는 근로자를 위해서 싸운다고 큰 소리는 빵빵 쳐놓고 그쵸. 실제로는 지네가 막 꼬라지 무린지라고 네. 60원 적게 9,860원에 이렇게 타결을 했어요. 네. 그렇게 민주노총 내에서도 비판이 그냥 막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비판이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제가 이제 봤는데 많이 본인들이 노동자의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저는 그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많은 노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을 높게 해달라고 이제 바라고 있었잖아요. 알바생들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원래는 10,000원 이상을 받아오라고 막 했었는데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더 낮게 나온 거예요. 민주노총 때문에 네. 60원이 못 받았으면은 네. 5인 이하라든가 영세 소상공 이런 데서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로하는 근로자 여러분 네. 60원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그 손해를 네. 민주노총에 배상하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네. 그렇게 없이 사는 근로자 위한다면서 지기들은 뭐 최저임금 해당이 안 되니까 60원이 웃기게 알겠죠. 그랬겠죠. 네. 야 목리부리다가 60원마저 날려요. 뭐 어디 문동에 콧구멍에 마눌씨를 빼먹는 게 낫지. 60원이면 어딘데
이걸 발로 찹니까? 민주노총 여러분. 그래놓고 여러분이 최저임금 뭐 근로자를 위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노총이 항상 이 민노총의 뒷공무원 일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한노총은 원래는 또 이제 찬성을 했었는데 네. 민노총이 거절을 하니까 본인들도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최저임금 딱 될 때 네. 12,080원인가 요구해가지고 애시당초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예, 요구했었죠. 터무니없이 해놓고 네. 시작하자마자 권순원 그 교수가 있어 간사를 예. 뭐 조리돌림 해가지고 그렇죠. 쟤 안 나오면 우리 최저임금 참석 못해. 네. 이렇게 해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네. 조리돌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무슨 의견을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고 우격다짐으로 막 힘으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네. 끝끝내는 목리불에서 오히려 60원 적게 하니까 네. 민주노총의 목리 때문에 소상공인은 그나마 60원 이익 받고 네. 알바생들이라든가 5인 이하 이런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요? 60원 손해본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누구 땜시? 민노총 때문에. 민주노총의 네. 목리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동계의 네. 웃지 못할 현실 아니겠어요? 코미디죠. 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제외됐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로자 위원 중에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못 나가게 된 이유가 바로 정글도를 휘둘러서 체포가 되면서 광양에서 정글도 휘둘러가지고 네. 감옥 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한 명이 빠지나 마냐? 네. 제가 이제 최저임금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은 네. 어차피 최저임금위원회는 네. 1986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네. 한 번인가 두 번 노사가 협의했고 네.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진행된 바가 없어요. 네. 이것은 최저임금은 이미 형화됐고 이미 30여 년을 이렇게 엉망으로 됐으면은 이런 조직은 없애야지. 저기 가가지고 네. 수당 받으면서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막 긴박감을 조사가면서 하는 게 대국민 쇼 아니에요? 이렇게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놓고 여러분 민주노총 여러분 다 쇼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뭐 민주노총 하면 다 연기만 배우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저임금은 네. 첫째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네. 양대 노총이 당사자 아니잖아요. 아니죠. 최저임금 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왜 자기들이 왜 넘의 임금을 결정합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임금 교섭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국민노조에서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쵸. 이제 이것이 요새 노동 경제학자들이 이제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대표자도 없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요? 구조가 유명무실하고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국민노조 아는 이래요. 경제 성장률하고 네. 물가하고 생산성하고 이렇게 합친 데다가 거기에 당사자 뭐 소상공 의견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걸 취합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율해 가지고 정부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임금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요번에 내가 또 물어볼게요. 2.5%가 혹시 우리 한솔 네. 사회자님 무슨 근거인지 알아요? 글쎄요. 무슨 이게 거죠? 엿장수 마음이요. 지네 네. 마음이에요. 올해 요번에도 0.3% 내려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몇 프로인지 알아요? 1.3% 네, IMF에서 네.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1.3%. 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좀 올랐어. 예.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또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그쵸. 예를 들어서 네. 뭐 5% 올랐다. 그러면 이거 반띵.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또 오르니까.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산성. 네. 그 어떻게 뭐 코로나니 뭐냐 고 일도 못하고 생산성은 뭐 0. 몇 프로 낮아졌어. 이런 걸 합쳐가지고 네. 돈 줄 사람하고 받을 사람 소상공이라든가 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견을 받아서 정부에서 정해야 되지. 아니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박사 모여가지고 2.5% 정했는데 여기에 근거가 있나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처음 밝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임금 인상을 1년에 5번씩 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어떻게 임금 인상을 5번 하는지 알아요? 네. 첫째, 최저임금으로 한 번 합니다. 예. 요번에 몇 프로예요? 2.5% 했죠? 예. 그다음에 노사 협상으로 임단협으로 임금 협상합니다. 네.
그다음에 호봉이 승진돼요. 호봉 1년마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한 1.9% 정도 돼요. 이게 호봉으로 승진돼요. 네. 네 번째는 뭘로 또 뭐 이 임금이 오르는지 알아요? 승진으로 올라요. 예. 우리는 임금 인상 요구 안 할 테니까 네. 승진을 빨리 시켜줘. 그러면 승진하면 어떻게 해요? 급여가 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뭘로 오르는지 알아요? 임금 협상이 뭐죠? 성과급으로 오릅니다. 네. 성과급으로 기재부에서 맨날 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해의 임금이 말로는 임금 협상을 우리는 뭐 2.5% 했다 3% 했다 하지만은 뒤로는 어떻게 해요? 최저임금으로 오르고 임단협으로 오르고 호봉으로 오르고 승진으로 오르고 성과급으로 올라요. 네. 이러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면 탈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정말로 서로 기업하기 편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래야 우리 임금도 높아지고 노동자건 사용자건 공생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사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양대 노총이 엉터리로 대충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몽리부리다가 60원씩 더 내고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개혁이 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국민노조의 논조예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때는 그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몇십 조를 공중분해해서 이제 단기 알바 같은 그런 단기 일자리를 막 수없이 늘렸죠.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고, 근데 일자리도 그 질에 따라서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상황판 기억나나요? 예. 문재인 정부가 맨 처음에 청와대에 네. 일자리 상황판 이렇게 했는데 그거 1년 있다가 어디 고물상에서 발견됐대. 그거 안 써. 버려가지고 이게 전부 이렇게 약자를 위한다고 네. 근로자를 위한다고 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이 2주간 현재 총 파업을 했었습니다. 네, 거의 했었죠. 뭐 망한 파업으로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 잘했다면서 또 자화자찬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8월 달, 9월 달, 11월 달에도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고 또 총선을 본인들이 이끌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 8월 12일 날 네. 2차 범국민 대회. 네. 왜냐하면 15일 날 정광훈 목사가 뭐 집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이걸 싹 피해서 범국민 대회. 왜냐하면 요번에 7월 15일 2주간 파업할 때 사람들이 예. 많이 안 모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꼬랑지를 살살 말아가지고 네. 범국민 대회라 그래서 이제 작년처럼 또 그 뭐지 뭐 좌파 시민단체라든가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8.15 뭐 작년처럼 네. 뭐 북한 뭐 어디요 직업 총동맹하고 뭐 또 결의문당도 이렇게 할 거예요. 예. 9월 16일로 또 하고 11월 10일 또 하고 그래서 2024년 총선 투쟁을 선언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총선 전국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8월 12일에 2차 범국민 대회를 하겠다. 그리고 9월 16일에 3차 전국 동시다발 범국민 대회를 또 하겠다. 그리고 11월 11일 민중총 걸기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네. 이번에도 네. 양경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노총 파업 기간 중에 네.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라 있으리라 생각한다. 네. 너그러운 양해를 군다. 불편 겪은 사람 많아요. 있으리라가 아니고 불편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죠. 뭐 때문에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네. 충북 경찰청 같은 데는 그때 막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수해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민주노총 파업 때문에 충북 경찰청에서도 차출을 해가지고 네. 경찰들이 서울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 수해 현장에 배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네. 민주노총한테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지. 네. 말로만 너그러이 양해. 우리 너그러이 양해 할 수 없어요. 그럼 파업하지 마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또 이제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총파업 기간 동안 그 퇴근길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에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옥바라지 하겠다고 애초부터 자기 조합원들에게 46억 원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그 돈으로 이제 이런 짓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다음에 또 집회도 네. 막 경찰은 항고했는데 서울 고법이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판사들이 정말로 권위주의 시대 때 네. 어떤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는 네. 이제는 민주화 정부화 시대에 일반 국민의 행복권 이걸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네. 판사가 이렇게 구시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뭐예요? AI가 재판하자. 그렇죠. 예산도 절감하고 뭐 이념에 따라 재판도 안 하고 그래서 판사 이거 놔두고 네. AI가 재판했으면 나는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본인들이 지금 어떤 눈총을 받고 있는데 전혀 감을 못 잡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인들의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에 동의를 하고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된 파업이었다고 누가? 잡혀갔습니다. 양경수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다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면 아무 네. 말이나 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네. 막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막 네. 저런 걸보다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6자로 아무 말 대잔치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